예, 가수 임재범 씨입니다. 가요계의 호랑이로 불리고 있는데 은퇴를 선언했죠, 돌연. 그래서 뭔가 일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자초지종을 말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범 씨는요, 8년 전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아내를 향한 임 씨의 노래부터 들어보죠. 남혜영 기자, 네. 2015년 암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했지만 2년 뒤에 아내가 작고를 했습니다. 사별을 한 이후에 무려 7년 동안 연예 활동, 가수 활동을 중단해서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다가 복귀를 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활동하나 싶었는데 다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서로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혹시 어디가 건강이 안 좋은가? 본인도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네, 저도 약간의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 임재범 씨가 이 은퇴 선언을 할 당시에도 소속사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음이 지쳐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임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뷔 초부터 잠적이나 잠깐 활동 중단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게 꼭 약간의 뭐 마음의 동요가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1집 앨범을 발매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히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락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팝 음악으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활동을 좀 하다가 안 했던 적이, 그러니까 잠깐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또 음이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완벽주의군요. 네, 완벽주의자기도 하고 임재범 씨의 노래를 보면 굉장히 다 호소력이 짙고 그 성역대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는 조금 들었긴 했어. 그래도 임재범이라 노래를 잘하긴 하는데 이 완벽한 무대가 조금 사실상 힘들어서 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약간 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임재범 씨는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음악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잠깐은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노래방에서 꼭 임재범 씨의 고해를 부르곤 했는데, 예, 뭐 은퇴를 한다고 해도 노래방에서 더 많이 불릴 수도 있겠죠. 박수 칠 때 떠나는 임재범 씨를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임재범 씨 말고도요, 많은 대가수들이 수십 년 동안 서왔던 무대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해서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보였던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시죠.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다음 거.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자, 박기태 변호사는 노래방 가면 나훈아 씨 노래 좀 부릅니까? 예, 나훈아 씨 노래 무시로 제가 예전에 골드멜 나갔다가 틀린 문제 정답이 무시로라서요. 제가 그 무시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무시로. 예, 무시로 유명하죠. 자,
지난해 마지막 곡 부르면서 울컥을 했는데 그 노래가 자작곡인 사내였습니다. 이 세상을 믿었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다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이것을 개사해서 훈이답게 살다가 훈이답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뭐 이순재 선생님이나 작곡하신 안성기 배우나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팬들에게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이 가수들은 정말 지금 봐도 엄청난 그 가창력의 소유자 같은데 이렇게 은퇴를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예,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완벽주의로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연했을 때만 보더라도 정말 그 성량이나 아니면 노래하시는 게 전성기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의 높은 기준에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자신이 했던 말들이 편집되거나 왜곡되는 걸 좀 싫어하시고 그래서 콘서트에서만 지금 본인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마음의 어떤 힘든 점들을 토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지금 보면 여러 지금 공연에 가면 퍼포먼스가 나훈아 씨가 굉장히 유명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역대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든 사진을 다 걸어놓고 11명 대통령 바뀌는 동안 나는 아직도 안 바뀌고 계속 가수를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는 보통 사이가 안 좋았다. 자꾸만 부르는데 나는 가지 않았다. 뭐 북한에도 불렀지만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네답네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었어요. 그게 아마 나훈아 가수의 어떤 뭐 자존심일지 또는 뭐 소신일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2018년에 평양 공연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내가 어떻게 고모부까지 총살을 시키는 김정은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런 취지로 안 갔는데 그런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그 나훈아 씨가 가수 활동을 하는 동안 대통령이 11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1분의 가수가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본인은 가수로서의 삶에 충실하면 됐지 내가 대통령들 앞에서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당한 가수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과거 이산가족을 위한 공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정신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남혜영 기자. 네.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집 근처라든지 어디 유명 관광지라든지 이럴 때 나훈아 씨가 좀 보일 법도 한데 요즘에 SNS 잘 돼 있으니까 누군가 찍어서 올렸을 것 같은데 통 소식이 없어요?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평생을 통틀어서 어떤 연예인의 이 사생활이나 이걸 알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나훈아 씨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콘서트장에서조차도요. 보통 콘서트장에 가면 그 후배 가수들이 인사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도 못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철통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른 건 자신을 지켜주는 그 경호원들이나 스태프들한테는 또 굉장히 후하세요. 그래서 그들과 소통을 하거나 저도 예전에 나훈아 씨의 뭐 관련돼서 뭐 소식을 들으려고 하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늘 소통이 되고요.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경호하시는 분한테 지금 어떤 현상인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면 가끔씩 한마디씩 해주는 정도신데요. 근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노래지만 미술 활동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은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전 그림으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칠 때 떠난 스타 한 명 더 있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줍은 여름밤 훔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은퇴 이 말은 이 단어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와 보니까 단을 내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노래가 할 수 없을 때 조용히 그냥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은퇴라는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간혹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이후에 번복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임재범 씨, 나훈아 씨, 이미자 선생님도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팬들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해 드립니다.